시간의 흐름 속에서 3부.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승우 씨는 아내와 함께 활동했던 찬양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매주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예배 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던 시간은 두 사람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찬양대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연습 시간 중간중간 아내가 던지던 유쾌한 농담은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이제 찬양대 연습실에는 아내의 빈자리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자리를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빈자리를 보아도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의 날카로움은 무뎌졌지만 아내에 대한 그리움의 깊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 눈빛을 주고받던 순간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연습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승우 씨는 아내가 생전에 자주 했던 농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런 농담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아내를 만나 그 유쾌한 순간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조용히 기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승우 씨는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는 동안에도 아내와의 추억은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는 아내가 늘 껴안고 잠들던 오리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오리 인형은 아내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 인형을 볼 때마다 아내가 이 인형을 품에 안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승우 씨는 오리 인형을 조심스럽게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인형을 건조대에 널자 햇살 아래 뽀송하게 마르는 인형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오리 인형을 꼭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인형을 껴안고 잠들면 아내가 꿈에 나타나 자신을 찾아와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깊은 밤, 승우 씨는 잠결에 오리 인형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인형의 부드러움 속에서 아내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좋으니 단 한 번이라도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리 인형은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우 씨는 꿈에 아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오리 인형을 껴안고 잠들었던 덕분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은 듯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아내가 남긴 물건들과 추억들은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오리 인형을 머리맡에 잘 놓아두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라는 제목의 사연인데요. 네, 이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고 하죠. 맞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승우 씨라는 분이 그 슬픔 속에서 기억을 붙잡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어요. 1부부터 5부까지의 글을 따라가면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깊은 상실 뒤에 개인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감정이나 일상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참 소중한 기록 같아요. 그렇죠. 슬픔을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기억이랑 같이 살면서 뭐랄까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들 그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이 아내분 일주기가 다가오는 데더라고요. 여전히 그리움은 깊은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슬픔의 강도가 좀 잦아들었다고 해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오는 변화겠죠. 네. 근데 그때 이웃분들의 위로, 특히 한나 씨라는 분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신 게 큰 힘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아, 그쵸. 상실 직후에는 사실 그런 꾸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잊지 않고 있다, 같이 슬퍼한다는 그런 신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니까요. 맞아요. 고립감을 덜어주는 거죠. 그리고 승우 씨 경우처럼 일상 속 물건들에서 갑자기 기억이 확 떠오르는 순간들도 많고요. 네, 그 인스턴트 죽, 유통기한 지났는데도 맛이 똑같다면서 병간호하던 때 떠올리시고 아, 네. 집안 곳곳에 있는 화분이나 액자, 또 휴대폰 사진들, 이런 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거죠. 사진 속 아내에게 잘 지내고 있어 하고 말 거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 정말 애틋했어요. 어떻게든 그 연결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인 장소나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아, 주말 농장 이야기. 네, 같이 가꾸던 주말 농장 생각하시고 또 아내분이 꼼꼼하게 써둔 농장 수첩을 발견하시잖아요. 씨앗 종류, 물 준 날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요.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수첩 발견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냥 그때 좋았지 하고 그리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거든요. 아, 혼자서라도 농장을 계속 가꾸기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내에 대한 예의,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슬픔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를 지금, 현재 속에서 다시 만들어가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요. 그러네요. 찬양대 활동 같이 하셨던 것도 기억하시고 그때 아내분이 참 밝고 유쾌하셨다고. 빈자리는 여전히 느껴지지만 그 슬픔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졌달까? 하지만 그리움은 그대로고요. 네. 그리고 그 오리 인형 이야기. 아내분이 늘 안고 주무셨다는 거. 그거 세탁해서 본인이 안고 주무시잖아요. 꿈에라도 만나고 싶어서. 네. 그 인형을 통해서라도 위안을 얻으려는 마음이 참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런 슬픔이란 그리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명예퇴직 후에 뭔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여유가 생기니까 블로그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냥 일상 기록이 아니고요. 네, 그게 특이했어요. 폰지 사기 같은 거 위험하다고 그런 경고글을 꾸준히 올리시더라고요.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내 슬픔을 이겨내야지 이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서 보람을 찾으시는 모습이에요. 지역에 있는 선사시대 유물 안내판 오류 발견해서 수정 요청하신 것도 그렇고요. 네. 그런 작은 거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는 데서 오는 어떤 뿌듯함, 성취감. 이런 활동들이 결국 상실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활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상실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됐던 삶의 부분 대신에 내가 뭔가 기여하고 바꿀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다시 주도성을 찾아가는 거죠. 슬픔을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오히려 에너지로 삼아서 뭐랄까 아내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 의미 있는 삶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거의 추억들, 죽이나 농장, 인형 같은 것들이랑 지금 하는 활동, 블로그나 사회 기여 같은 게 분리된 게 아니고요. 네, 다 연결되는 거군요. 네, 전부 다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통합의 과정인 거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내분 없이 2년째. 승우 씨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함이나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변화죠. 네. 그러면서 아내가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잖아요. 나 잘 지내고 있어.
당신 만날 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요. 이 마지막 말이 참 여운이 길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승우 씨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서 한 사람이 깊은 슬픔을 어떻게 안고 가는지, 또 그 기억들을 어떻게 지금의 삶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본 것 같아요. 주말농장 오리 인형 같은 그런 추억의 매개체들하고 또 블로그 활동 같은 새로운 역할 찾기가 잘 어우러져서 삶을 다시 세우는 모습이었죠. 네, 조용하지만 참 단단한 여정이었어요.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기억들은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 있나요? 그리고 그 기억들과 함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내일로 나아가고 계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